네, 오늘 법인세 재비용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실전으로 좀 가보려고요. 제가 원래 직업이 건설업이셨던 거 아시죠? 근데 사실 건설업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집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그냥 집 장사에 가까웠죠. 건축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입니다. 기성.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수주를 해서도 적시에 기성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돼요. 건설회사가 돈을 잘 받고 있다면 법인세 재비용은 커지고 있겠죠. 수금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인세 재비용은 작아지고 있을 거예요. 자, 세금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현금을 받은 상태에서만 부과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도 3월 달에 건설주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쓴 책에 경기 4개가 있어요. 경기 4개 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악의 불경기에서 정부는 어떻게 한다? 주로 건설 경기에 기대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바로 나오니까요. 아웃풋이.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어떤 건설주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두 종목으로 압축을 했었어요. 당시에 현대건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GS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국은 GS건설을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전적으로 법인세 재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 두 종목의 최저점은 며칠 차이를 두었지만 놀랍게도 37,250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비싸고 싸고의 차이가 없었던 종목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이 차트만 가지고 장차 더 크게 상승할 종목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한계죠. 자, 그러면 당시에 나왔던 결산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의 법인세 재비용을 한번 보세요.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을 매수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08년도 12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세요. 2008년도 12월 결산 이후로 법인세 재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뭔가 매출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아예 매출이 좀 줄고 있던가 혹 그 외 다른 이유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영업 환경이 찌그러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은 뭐라? 현금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세 비용을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장사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2009년도 그때는요. 여러분들 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부도날지 모르는 상태였죠. 현금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시기였어요. 현대건설은 그 이후에도 법인세 재비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S건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화끈하게 개선되는 게 보이시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또한 그 이후에도 별로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작 아니냐? 세금을 더 내가면서 회계 조작을 하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법인세를 계속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영업을 잘하고 있거나 혹은 현금 회수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후로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시작은 같았으나 똑같은 가격에서 출발했죠.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종목들은 이미 4만 원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을 할 때도 법인세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이 두 종목의 법인세에 대한 결과물은 꾸준히 GS건설 쪽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주가도 분명한 차별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영업이익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혹은 대손 충당금 적립 문제가 생겨도 법인세에 잘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인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법인세 납부가 추세를 가지고 감소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거 왜 그러지? 라는 늘 경계를 강화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종목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랬어요. 대우건설에 대한 풋백 옵션 때문에 7개월 동안 2만 6천 원이었던 종목이 8천 원대까지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이 자신의 몸집보다도 과도하게 큰 대우건설에 대한 인수에 참여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바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실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윗줄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부분을 보십시오. 호전되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는 얘기인데요. 이래도 영업이익만 보시겠습니까? 이래도 PER 보시겠어요? 자, 이익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으니 PER은 역시 하락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종목 영업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져 저평가야 이런 말 많이 나왔을 겁니다. 당시 이 종목의 PER이나 영업이익만 보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던가 혹은 물타기를 했다면 그해 엄청난 낭패를 봤을 거예요. 자, 이제 맨 아래 법인세 재비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에서 좌로 보세요. 나빠지죠? 분명히 나빠지죠. 2009년도 3분기 들어서부터는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해 12월에 이 회사는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죠. 이처럼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회사의 영업활동은 물론이고 회사가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도 잘 대변해 줍니다. 물론 법인세가 줄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전 조선업종 때 배우셨죠? 조선업종에서 DTA, 그러니까 2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Deferred Then Asset, Deferred Tax Asset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많았다면 어느 순간 법인세 재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법인세 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하락의 요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살펴야 된다는 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